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 네. 운양동에 그 KCC 아파트를 지금 매입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전화를 주셨는데, 네.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세요? 지금 강북구 수유리 번동이요. 그래요. 어떻게 굉장히 먼 곳을 이렇게 또 살펴보시게 됐네요. 아, 네. 거기 친구가 살고 있어서 네. 그 한강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요. 갔다가 네. 자, 일단은 김포 한강 신도시가 네. 차지하고 있는 입지로 따진다면 서울 이 서남권에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워낙 이쪽도 이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김포 한강 신도시로 이렇게 넘어서 사시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몇 년 전만 대략 한 5년 전만 해도 프리미엄은커녕 이제 마이너스 P로 해가지고 계약 금는 거 포기하고도 거래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다가 네. 꾸준히 전세금 상승에 힘입어서 집값도 다시 회복을 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프리미엄이 조금 붙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약간 피를 좀 주고서라도 좀 사도 괜찮느냐라고 하는데, 네. 여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까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서남권에 출퇴근 수요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새 아파트 좀 저비용으로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몰려드는 현상인데, 내 집값이 유지되거나 최소한 좀 더 가격이 올라가려면, 네. 자, 여기는 대체적으로 다 신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잖아요. 네. 자, 지금 입주한 거나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어쨌든 근래 들어서 이렇게 입주한 거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이미지, 즉 지금 그 구입하시라는 게 신축이잖아요. 네. 그 내년 초에 입주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 네. 아파트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신축의 이미지가 더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어떤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 김포 도시철도 있죠. 네. 예, 김포공항에서 지금 이쪽으로 연장되는. 네. 자, 여기에 대한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교통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교통이 좀 멀어서 좀 이런 식으로 새 아파트다, 아니면 교통 지하철역하고 가까운 약간 몇 년 차 된 아파트다, 이런 거하고 비슷할 때 어떤 게 더 낫냐 하면, 차라리 몇 년 차가 된다고 손 치더라도 지하철역하고 가까운 게 더 유리해요. 아, 근데 지하철역 근처에 그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서 제가 그쪽도 알아봤는데 네, 거기도 지금 다 프리미엄가가 많이 붙은 상태예요. 많이 붙어 있죠. 네, 그래서 네. 신축이나 거기 아파트가 차이가 없어요, 가격이.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지금 보신 그 KCC 그 2차 아파트가 네. 몇 평에 얼마짜리를 보고 계시죠? 34평이고요. 분양가가 3억 5,100만 원이에요. 근데 예. 프리미엄이 2천만 원 붙은 상황이고요. 지금 한 3억 7천 정도. 네. 예. 그리고 거의 지금 시세가 원래 2주 전까지만 해도 프리미엄가가 1,000만 원에서 한 달 전에는 마이너스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한 네. 달 사이에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지금 여기가 그나마 프리미엄가가 제일 낮게 책정이 된 거고요. 네.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데는 한신 더휴나 이랜드 아파트나 뭐 그쪽에 그 운양역 근처에 있는 반도 유보라나 그런 쪽도 다 알아봤는데 거기도 지금 여기보다 피가 훨씬 한 5천에서 예. 7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차라리 저는 피가 제일 약한 데를 가는 게 지금 제가 더 할 낫지 수 않나? 있는, 네. 자, 그럼 혹시 아까 그 운항역 근처에 네. 여기 그 반도유보라 6차가 있는데, 네, 6차는 엄청 비싸서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네. 하면 어때요? 지금 34평을 보고 계신데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평 있죠? 네, 거기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반도 유보라 2차가 있어요. 네. 거기는 지금 24평인가 그런데 네. 거기도 가격이 3억 한 6천, 7천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20평대 금액이나 네. 아니면 여기 새 거인 30평대 금액이랑 같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예. 그래도 20평대를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의외시죠? 네. 자, 어디를 지켜보셔야 되냐면, 네. 여기 말고도 예를 들어 동탄 2기 신도시를 볼게요. 네.
동탄 2기 신도시도 11만 5천 가구예요. 여기보다 네. 규모가 훨씬 큽니다. 네. 근데 거기 같은 경우 동탄역을 중심으로 한 시범지구와 네. 그렇지 않은 가격 차이는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네. 반도유보라 2차도 3억 7천 20평대가 네. 또 KCC 그 30평대가 3억 7천이라고 한다면 네. 반대급부적으로 이 20평대가 오히려 4억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아. 의외시죠? 네. 그러니까 일반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 뭐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새 거인 아파트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네. 이왕이면 지하철역하고 가까운 데를 원하느냐를 한다면 교통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그 비중을 두시는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하철역하고 근처인 곳, 그리고 또 반도유보라는 이 초등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린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은 뭐 지하철역보다는 이 학교 근처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지역도 있고요. 또 네. 교통이 더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1순위가 우선 교통이고요. 네. 2순위가 학교예요. 아.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얘기하고 있는 그 KCC 아파트가 네. 갖고 있는 뭐 여기도 뭐 초등학교도 있고 뭐 학교에 있는 거는 맞지만은 네. 상대적으로 지하철역하고 멀다 싶으면요. 네. 오히려 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이는 조금 크게 생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 말고도 지금 네. 계속 그 늘어나는 어떤 그 택지 공급 있죠. 네. 자, 이렇게 김포 쪽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검단 신도시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지하철역하고 무관하게 새 아파트를 계속해서 늘어나요. 네. 그래서 그런 새 거인 이미지 자체로서 내가 더 각광을 받고 수요자들이 그걸로 해서 몰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네. 교통에 대한 부분 키 열쇠 하나만을 꼭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게 거주 겸 투자 겸 이런 식으로 더 유지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지하철역 네. 멀리 있는 곳들은. 아. 그러니까 지금 좀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좀 30평대는 살고 싶으신 부분도 있고 네. 저기를 하는데 네. 근데 제 말씀대로 반드시 지하철역 근처로 20평대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보면은 전세금 차이에서도 금방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고민되시겠지만 아직 왜 개통 전이고 하니까 개통되면 더 뛰거든요, 가격이 조금. 네. 예, 그리고 김포 그래서 자체가 제가, 네. 예,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정부 10월 24일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이제 네. 투기가지고 뭐 조정대상 구역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런 지정되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그 집값도 비싸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그렇게 많이 못 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조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양역 제가 근처에 또 있는 아파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가 지금 그쪽에 아파트를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가격대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2년 뒤에는 더 올라가요. 올라가. 예, 아, 지하철역을 지금 사는 중심으로. 게 제일 맞는 거죠? 예. 아,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네. 그렇게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죄송한데요. 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시간이 빨리 물어보시면 아, 아닙니다. 그럼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 시청자님이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아, 네네. 예, 요것만 감사합니다. 잘해서 그 선택하는데 도움이 네네. 되시길 바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고민하셨던 아파트보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20평형대를 다시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아직 조금 더 궁금한 내용 많이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오늘 1부 끝나고 잠시 후에 또 안내가 되는 세미나에 참여해 보신다면 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네, 안양 석수동 대림아파트 2차 32평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좀 팔고 다른 데로 옮겨보려고요. 아, 네. 예, 어, 경기도 안양시의 석수동에 위치한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 2차 지금 거기에 네.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좀 이사를 갔으면 하는 바람이신 것 같아요. 장현지구나 네. 150
신도시로 좀 이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신도시로 좀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하고 또 그쪽으로 이동하는 건 괜찮은 계획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안양에 예. 석수동에 그 이편한 세상 2차에 살고 계신가요? 네네. 자, 이게 2002년도에 입주한 1900세대고 아니요. 어디? 2차. 2차. 석수역 앞에. 석수역 바로 앞에 있는 2차. 네. 자, 이러면 이렇게 보시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예. 자, 이 석수역 앞이잖아요. 자, 예. 2차 이편한 세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일단은 그 큰 영역에서 봤을 때 예. 그 이 안양이라는 곳 같은 경우 실거주 수요자들은 굉장히 좀 많죠. 예. 자, 그 안양은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구가 두 개죠. 예. 이렇게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만안구는 보통 이제 지하철 1호선 라인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고 이 동안구는 지하철 4호선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안양시 안에서도 봤을 때 이 만안구가 뭐 서울로 비유한다면 좀 강북, 이 동안구가 강남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석수역 근처라고 손 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수요층들은 동안구에 더 몰리게 마련이에요. 네. 그래서 집값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막 올라 뛰지는 않습니다. 단 실거주 수요자들이 늘 풍부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매매 금액을 조금씩 밀어 올리는 구조예요. 네. 자, 그럼 앞으로를 봤을 때 네. 나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만안구기 때문에 뭐 동안구에서는 좀 밀린다 손 치더라도 지금 아파트가 갖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지하철역하고 멀지는 않아요. 네. 5분 거리에. 예. 자, 근데 뭐냐면 항상 그래요. 지하철역하고 또 가깝다고 손 치더라도요. 항상 이런 아파트는요. 이 학교를 끼고 있어야 좀 유리합니다. 실거주 수요자들은. 네. 자, 그래서 요 근처 쪽에는 이제 학교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자꾸 수요층들이 너도나도 사고 싶어 하는 집만은 아닐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조금 과감하게 이제 매도를 하고 그러면서 아까 뭐 105 신도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105 신도로 가시는 건 찬성이에요. 예. 적극적으로. 자, 왜냐하면 예. 지금 105 신도시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시흥 쪽에 이제 신도시잖아요. 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 105 신도시가 안고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봤을 때 네. 여기도 마찬가지 이 반월지구라든지 이런 어떤 그 산업단지에 대한 배후 주거지로서 아주 손색이 없는 지역이고요. 예. 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정학동이라 이런 쪽에 있는 구시가지에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목마름에 의해서는 사실 이쪽에 넘어오려는 수요층들은 지금은 아직은 눈에 띄질 않아요.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수요층들이 계속 몰려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가 이제 이전을 하고 시흥 캠퍼스로 이제 문제가 많았었어요. 어쨌든 네.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개선도 됐고 또 병원도 들어오고 이런다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의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게 된다면 이곳 계시는 분들은 늘 105 신도시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신도시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은 이런 것이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고 또 매도 시점은 사실은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가 신안산철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그런 내용 때문에 또 장점도 있는 거는 맞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안구 석수동이라는 지역 자체에 어떤 교육 환경은 동안구한테 밀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하철 개선 효과가 또 교육 환경 이런 거보다는 조금 약한 거예요. 그쪽 같은 경우는.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그냥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조금 매도하고 이쪽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장현직은 어떻게 할까요? 장현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장현지구요. 네, 예. 장현지구가 요 시흥시청 쪽이잖아요. 네네. 예, 여기는 100곳보다는 못해요. 아, 자, 왜냐하면 기존 이 시흥시청 근처로 해서 하고 있는데 네. 100곳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서울대학교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특장점은 솔직히는 없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교통계획이나 이런 게 또 개선될 효과는 있지만 이 100곳 같은 경우가 이 네. 왼쪽에 보면은 인천 송도 지역이잖아요. 네네. 이제 송도 지역 그리고 저 노년 지역 또 100곳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집값이 올라갔을 때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면 아,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스스로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까지 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굳이 두 개 중에서 한다면 100곳을 저는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지고 계신 주택을 미리 좀 급매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천천히 매도하시고 105 신도시 쪽으로 이주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꼭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도 또 그 외에 이렇게 이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그 전에 이렇게 전문가의 먼저 좀 조언을 얻어보신다면 조금 더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겠죠. 언제나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제가 지금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네. 성산 시형 아파트 24평형 소유하고 이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강남구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25평형인데 네. 향후 전망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주택 하나 그리고 분양권 하나를 보유하고 계세요. 마포구 성산 시형 아파트 24평형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강남 개포동에 위치한 레미안 블레스티지 또 25평형 분양권까지 가지고 계신데 이 두 개의 향후 전망과 또 어떻게 운영을 좀 해봐야 할지 투자 마인드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살고 계신 곳은 그 성산시형. 네, 자, 여기도 이제 재건축 예정인 단지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들고 계신 거는 가장 지금 핫한 그 개포 2단지 이제 아파트에 대한 그 분양권을 지금 또 그것도 59제곱미터니까 이제 24평형이 되겠죠. 네, 자, 그거를 또 들고 계세요. 앞으로 전망 둘 다 좋아요.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개포 같은 경우는요. 네, 자, 이렇게 보시죠. 정부에서 지금 어떤 그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어떤 투기적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누르기 위해서 지금 파리 대책 그 이후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지금 실제 이렇게 그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기 위해서 뭐 사업 시행과 또 이제 관리처분 신청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재건축들이 서두른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2단지, 3단지 또 개포 1단지까지 해서 이게 무난히 지금 해결이 된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런 상태로 보면은 그야말로 아파트 이제 나중에 새 아파트로 이렇게 들었을 이 단지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돼 있고 다 초과이익 환수도 피했고 이런 상태로 보면은 향후의 그 전망성으로 봤을 때 그 값어치는 굉장히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물론 거래는 안 되지만 네. 자,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기분 좋게 일단 보유를 하셔야 돼요. 또 입주를 하고 입주를 하는 시점에서도 급하게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꾸준히 조금 좀 이왕 가지고 계신 거 좀 더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네. 지금 또 하나 갖고 계신 게 이제 성산 시형이잖아요. 네. 자, 지금 그 소위 그 재건축
단지다라고 한다면 네. 이 지금 뭐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을 대체적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강남에서 약간 벗어난 재건축 지역은 사실 한 세 군데 여의도 하고요. 네. 그리고 목동 하고요. 그리고 딱 강북에는 성산시형 여기예요. 네. 예. 자, 그럼 그만큼 이쪽에서 어떤 그 재건축을 기대하고 있는 수요 공급 논리로 따졌을 때 어떤 그 공급량이 훨씬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야말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인기가 좋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좋고요. 지금 또 갖고 계신 게 성산시형도 평형대가 좀 크죠? 네. 여기서 77제곱미터예요. 10평대도 있고 뭐 한 20평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자, 일단은 재건축이라는 모습에서 중요한 거는 재건축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재건축했을 때 이익을 많이 얻는 이런 효과로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적은 평형을 가지고 있는 분보다는 큰 평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유리해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보유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기분 좋게 하시되, 물론 그렇다고 지금 사업이 탄력적으로 막 진행이 좀 서둘러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예, 그런 어떤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은 단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어떤 공급의 희소가치 또 향후에 어떤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로 따졌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 좀 오래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좀 구입하시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재건축 하나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지금 못 하시게 될 사항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5년 내 재당첨 금을 못 한다는 부분이 어떤 정도의 영향력이냐면 일단 내가 재건축을 갖고 있다. 또다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뭘 살려 한다면은 5년 내 그 당첨 안 된다는 부분은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조합원 자격이든 아니면은 다른 거에 대한 분야 일반 분야이든 모든 게 전면 금지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사도 이게 내가 조합원 자격이 이제 뭐 당첨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상태까지 밀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기존에 이런 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둘 다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다 구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이제 판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조금 억울한 일이죠. 나중에 봤을 때는.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정책적으로 옥죄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거기에서 탈피돼 있다. 또 상대적으로 이런 그 주택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기분 좋게 입주를 하시고 또 개포는 조금 사항에 맞춰서는 좀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보유하신 두 개의 이 주택 모두 부동산 모두 기분 좋게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좀 높은 수익률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